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편입 자세한 공부법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저번에 유튜브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원 커리큘럼은 타지 않았고요. 저 혼자서 공부를 한 케이스다 보니까 저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일종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방식이 모두에게 맞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시도를 해보셨을 때 자신에게 잘 맞다 하시면 제가 말한 공부법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영 학원에 다니진 않았지만 외부인 시험 응시자로서 6월부터 시험 치기 직전까지 전국 모의고사를 쳤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 이내였어요. 딱 한 번 20%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10% 그리고 최대 3%까지 찍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는 저는 보카바이블 AB 단어장 2권을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정명원 교수님 교재를 보면 한 챕터마다 단어들을 기재를 해주셨거든요. 특히 단문독해랑 논리 파트에서 그런 단어들을 모조리 다 외웠어요. 그리고 정명건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꼭 교수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101부터 601 단어 올려놓은 거를 PDF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명건 교수님 홈페이지에 있는 101부터 601 단어를 다운을 받아서 거기 있는 단어들까지도 모조리 외웠습니다. 누적 복습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만큼 편입 단어의 양은 너무나 방대합니다. 3, 4만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외우나 싶을 정도로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챕터를 정해두면 그 챕터를 새로 보더라도 그 기존에 봤던 단어들을 무조건 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보카바이블 A 11, 12 챕터를 암기했다라고 친다면 앞에서 1에서 10 챕터는 한 번씩은 본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안 외워지는 단어들을 제가 노트에다가 기재를 해두고 거기 있는 노트에 기재를 하면서 동시에 원복하라는 어플에도 모조리 다 입력을 해뒀어요. 네, 그러면 제가 누워서 공부하기 싫을 때는 원복하 어플을 봤고요. 아니면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고서도 모르는 게 또 나와요. 정말 놀랍게도. 그러면 그 단어들은 엑셀 파일에다가 다 기재를 해서 또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엑셀 파일에서도 모르면 노란 색깔 셀 채우기를 활용을 해서 거기 있는 노란 색깔 단어들 위주로 또 봅니다. 그리고 원복하 어플은 내가 단어를 기재를 하면 그 그룹별로 이제 플래시카드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복하 어플은 침대에 누워서도 했고요. 가끔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좀 바람 쐬러 갈 때도 원복하 어플을 이동할 때마다 자주 활용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여기 원복하 어플에 들어가시면 단어들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래서 단어를 입력을 해주고 의미를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밑에 그룹 선택이라는 항목 보이시죠? 저기를 누르면 다양한 그룹들을 설정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버튼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고요. 저는 편입 단어라고 새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편입 단어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 procrastinate라는 단어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학습 버튼 누르시면 플래시 카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룹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룹의 것만 플래시 카드나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내신 영어랑 편입 단어 2그룹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플래시 카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어가 뜨면서 단어를 알겠으면 알아요, 모르면 몰라요를 눌러주면 저런 식으로 오답이라는 단어가 떠요. 그러면 저기 있는 단어들을 엑셀 파일에 적어준 다음 집중 암기해줬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1월 달에 단어를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놨었는데 아직까지도 편입 단어들이 기억이 날 정도로 뇌리에 박혀져요. 이런 공부법이. 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단어 101부터 해가지고 502, 601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외웠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꼭 정명건 교수님 커리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활용하실 수 있게 올려두신 거라서 여기 단어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카바이블 AB를 다 회독을 하신 분들은 기출 단어랑 병행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단어들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단어 101부터 모아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PDF로 다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기재를 하고 그리고 계속 봤었어요. 이렇게 101부터 601까지 보고요. 여기서 헷갈리는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노트에 기재를 하고 이렇게 표시해둔 단어들을 이 기재해둔 단어들을 원북화에 기입을 하고 그리고 원북화에서도 헷갈리는 단어는 엑셀 파일에 넘어가고 엑셀 파일에서도 헷갈리면 노란 색깔 형광펜 체크를 하고 거기서도 헷갈리면 종이에 적으면서 말하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단어는 누적 복습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봤다고 10번 봤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1 다 보고 201 단어로 넘어간다 하시더라도 101에서 헷갈렸다고 이렇게 형광펜 체크하신 단어들은 계속 보셔야 해요. 그래서 퀴즐렛이나 원북화 같은 단어 암기 어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적 복습에 자신만의 팁을 찾아서 꾸준히 외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편입에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엑셀 파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여기 보면은 헷갈리는 단어에서 12월 기준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시험에 임박해줬을 때 시험이 보통 12월 말부터 해서 편입 영어는 1월달 초중순이 되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몰랐던 단어들을 적어둔 거예요. 이게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1월에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하고 들어가신 상태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 노란 색깔 표시해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동의어가 너무 많아서 봐도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노란 색깔 체크를 해두고 정말 시험 임박해졌을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노란 색깔로 표시된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보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나 많아요. 연말인데도 시험에 임박해졌는데도 그만큼 편입 영어 단어는 방대하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단어를 진짜 3, 4만 개 외웠다고 자부할 정도로 많이 외웠지만 또 새로 보는 단어들이 나와요. 특히 홍대가 작년에 단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서 단어랑 논리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홍대도 최종적으로 합격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특히 서강대학교가 단어 시험이 정말 어렵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근데 서강대가 작년 2022년부터 문제 유형이 30문제로 바뀌면서 독해 위주의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어가 예전만큼 어렵진 않지만 홍대가 서강대 느낌으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편입은. 그래서 단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학교는 성균관대처럼 단어는 어렵지 않지만 독해력만 있으면 되는 학교야 라고 할지라도 단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단어장 테스트 오답이라고 해서 이거는 상반기부터 중반기에 계속 작성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쭉 여기 A에다가 영어를 기입하면 여기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상반기, 중반기 때서 헷갈렸던 단어들이에요. 엑셀 파일에 기재를 한 거면 책으로 한번 보고 노트로 보고 원복화로 보고서도 헷갈리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노란 색깔 단어들은 시간 날 때 A4 용지에다가 기재하면서 말하면서까지 외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많을 정도로 복습을 했거든요. 네, 여기 있는 단어들은 상반기, 중반기 때 몰랐던 단어라서 하반기 때는 다 외우고 갔다는 거. 네, 다음은 논리 독해 파트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명건 교수님 커리를 탔고요. 그리고 D시리즈 100이랑 70까지만 수강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기출을 스스로 분석을 했거든요. 강의를 별도로 듣진 않았고요.
플래너님이 주신 기출 파일집에서 풀이나 해설 자료 종이도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단어들 보면서 틀린 문제들이랑 그리고 학교별 기출 유형을 분석을 해서 오답 노트화 한 다음에 수시로 그 학교별 기출 유형들을 봤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에다가 오답 노트랑 학교별 특징을 다 적어놨었는데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참고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학교별 기출 분석이 있는데 날짜를 보시면 2022년 12월 28일, 12월 26일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다니고 있는 시즌에 이제 그 학교 주간이 다가왔을 때 분석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쳤다면 그 전날에 하고 전년도 기출을 한 번 더 다시 풀어봤었는데 그때 정리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2011년 그 기출에서는 정확한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 스스로 피드백도 줬고요. 그리고 헷갈렸던 단어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오답 노트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을 적으면서 내가 왜 틀린 건지 그리고 어떤 거에서 이 문법을 못 잡았는지를 정병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을 토대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캡처해서 제가 틀린 이유들을 적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별 기출을 두면 좋은 점이 학교 기출 유형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입이 어느 정도 독해력이 된다면 많은 학교들이 합격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학교별 기출 유형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 기출을 분석을 해서 시험 치기 직전에는 여기 있는 거랑 그리고 엑셀 파일에서 몰랐던 단어들 위주로 보고 시험을 응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 기출 분석도 해줬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상반기 때 썼던 거는 정명건 교수님 교재부터 해서 제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 기출까지도 모조리 오답 노트를 해놓은 거고요. 97페이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출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한 8월쯤부터 해서 이제 D 시리즈랑 기출들이랑 다 분석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편입 성공하겠다고 마음도 다잡았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 편입 합격하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던 제 감정을 적어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명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개념 중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들은 적어뒀어요. 예를 들면 출제자 시선에서 바라보자, 내 정답에 확신을 가지자, 문단 나누기랑 그리고 따옴표 조심하자, 그리고 빈도 오류, 범조 오류 이런 식으로 정명건 교수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단어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따로 기재를 해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적어뒀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학교별 기출들도 같이 적어뒀어요. 네, 학교별 기출들을 이런 식으로 성균관대 그리고 구문 분석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피드백도 적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누워서 공부하기 싫을 때 원보카 어플에 있는 단어랑 같이 이렇게 오답 같은 거 적어놓은 거 그리고 피드백 적어놓은 거를 위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기출을 하루에 좀 많이 푼다 치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기출 양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오답 노트 적어둔 거랑 그리고 원보카 단어 어플 같은 거를 누워가지고서라도 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장기전으로 가려면 좀 재밌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준 오답 노트가 피드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왜 틀렸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다 해도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언어로 적어둔 다음에 이거를 시험 치기 직전까지 틈틈이 보시면 좋아요. 기출을 무작정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 노트화 한 다음에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 문구들도 적고요. 이런 거를 누워서라도 봤습니다. 다음은 문법 공부인데요. 저는 문법은 101만 수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편입 카페 되게 유명한 거 있죠.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거기에서 교재 추천해달라 하면 두꺼운 문법책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구문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책들은 비추천드려요.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문법 양이 편입에서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그 두꺼운 문법책에 있는 개념을 모조리 외울 시간이 없어요. 독해 논리도 해야 되고요. 그 문법 개념을 볼 시간에 단어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개념은 한 교수님 커리를 타시면 그 교수님 교재에 있는 거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괜히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 파트를 했다가
문법에서 시간을 날려버리면 정말 중요한 독해 파트에서 공부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본인의 기출 실력도 늘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 카페에 있는 추천 교재는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기초공사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지문을 읽는데도 기출을 푸는데도 점수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하시면 기출을 놓을 순 없기 때문에 기출 푸는 거를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제한을 하시고요. 그리고 천일문 교재를 구문 연습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풀지는 않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재고 제가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천일문 교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기초공사가 덜 된 느낌이다 하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8월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천일문 교재를 병행하시면서 기출을 푸시고 그리고 현재 수강하고 계신 교수님 커리를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출을 푸는데도 실수가 잦다면 본인의 실력이 완성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문 연습과 개념 복습을 천일문 교재로 하시면서 기출을 푸신다면 실전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8월달은 기출 성적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에요. 저도 8월달까지만 해도 기출 성적이 너무 낮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루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했었는데 그런 걸로 공부 놓을까 포기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어느 학교든 합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 연습을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열심히 하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놓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문법 개념은 기출을 풀 때까지 계속 누적 반복해 주셔야 돼요. 단어랑 문법은 하반기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문법 개념은 한 교수님 커리를 타셨으면 그 개념을 별도의 노트에 기재를 해두셨을 거잖아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종이에다가 기재를 해보고 거기 있는 것들을 완전히 쓸 수 있을 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교수님 강의만 듣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망해요. 문법 개념도 까먹기 쉽거든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무조건 까먹을 것 같다 싶으시면 빈 종이에 적어보시고 거기서도 또 모르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는 뭐 다시 강의를 들으시던지 개념을 보시던지 그런 식으로 누적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문법 오답도 편머리도 저는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2부터 60까지 해가지고 문법 302 이런 식으로 전병호 교수님 커리에 있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별 기출에서 문법 유형만 따로 모아놓은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 오답노트가 사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제 언어로 적어둔 거라서 이해가 잘 됐는데 혹시 오답노트를 적을 시간이 없다. 이제 7, 8월부터 기출을 시작해서 오답노트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기회가 되면은 여기 오답노트 제가 적어둔 거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이랑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작성한 오답노트들을 보내드릴게요. 이게 용량이 커서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낼 수 있으면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정말 열심히 작성을 해서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오답노트라서 정말 애정이 가는 친구예요. 네, 그리고 서강대는 실력이 좋아야 가고 중경외시 아래는 실력이 낮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개인마다 특화된 유형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조금 약했고요. 그 대신에 단어랑 논리 독해 파트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문법 비중이 많은 학교들은 조금 성적이 낮았는데 독해가 중요한 파트에서는 좀 성적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홍대가 단어가 어려운 대신에 문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전국 1등 할 정도로 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서강대를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편입시험은 학교 교수진분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 유형별로 다른 거지 수능처럼 정해진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난해한 문제도 많고 학교별 특징도 모두 달라서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서강대는 지원 안 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홍 그 외의 학교들도 모조리 다 지원을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서강대가 원래 40문제였었는데 30문제로 바뀌면서 배점이 커지고 문법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독해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문제가 점점 쉬워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한양대가 도리어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에게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난이도라서 서강대는 지원조차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시는 것보다 서강대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연습하실 때부터 다양한 학교 기출들을 풀어보시고 지원을 하실 때도 최대한 많은 학교들을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원서를 보통 10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보통 그렇게 평균적으로 넣으시는 것 같고요. 사실 원서에서 제한은 없지만 한 학교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원서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편입 관련한 영상에서는 학교별 기출 유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임랩스를 통해서 편입 장단점과 동기부여 영상도 올릴 생각이에요. 그 외에도 시험 치러 다닌 썰이나 아니면 지원 전략 같은 것들, 그리고 학사 편입에 대한 모든 것을 플래너님과 한 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일상 브이로그나 아니면 경희대학교 관련한 영상도 올리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DM을 남겨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편입 영상과 일상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